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영수 전 특검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 숨겨진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50억 클럽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했는데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의 사업자로 이렇게 참여시킨 것이고 또 PF 대출을 알선해 준 것. 이런 대가로 200억, 그러니까 상가 400평, 200억 상당의 부동산과 플러스 알파, 집 두 채, 이렇게 받기로 약정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박영수 특검이 뭐 육촌 동생이라고도 하고 외사촌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싹쓸이한 사람, 그 사람한테 5억을 빌려가지고 김만배한테 전달해 줬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자기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이 김만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기성 씨하고 연락을 해서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좀 보증인 비슷하게 그 역할만 했지 그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보면은 그 5억이 실질적으로는 박영수가 자기 돈처럼 이기성한테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김만배를 주었다는 것이죠. 김만배한테 넘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기성, 친인척 돈 있는 사람한테 가져다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5억을 김만배한테 초기 자본으로 투자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박영수 특검하면 이제 국정농단 특검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또 검찰 출신의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형 비슷하잖아요. 윤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했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50억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올 때는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고 50억 정도 제공받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지난번에 뭐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하고 뭐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받고 좀 특혜를 받은 거 안 했느냐. 이건데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박영수 특검은 특혜 50억 플러스 알파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장동 사업의 밑그림도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있는 로펌 강남이라는 데는 대장동 사업 아지트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하고 대장동 사업에 지금 몸통이자 배우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 특검이 5억을 빌려다가 김만배를 주었는데 원래 이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6일 날 설립이 됐고 3월 26일 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바로 일주일 뒤인 4월 3일 날 5억을 줍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초기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5억이 들어오면서 3억을 늘려가지고 3억 1,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천화동인 1호를 이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만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 이 박영수가 빌려온 돈 5억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설립 자본금을 댄 거니까. 그러니까. 박영수가 창업자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5억을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 자본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지금 단순히 대여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빌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여금 정도 그 김만배도 얘기했잖아요.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위해서 뭐 외형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지금 자꾸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로서는 자기 사업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신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은행 아주 핵심 간부들도 다 소개를 시켜주고 또 PF 대출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F 대출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 보면은 검찰이 그럼 5억을 갚았느냐? 근데 갚았다고 예는 하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갚았느냐? 그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검찰 조사에서 하여간 정리는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준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 갚은 내역이 없으니까 지분 챙겨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박영수는 그냥 어떻게 검찰 출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5억을 이렇게 투자를 세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은행 컨소시엄인데 우리은행이라는 데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없어요. 눈치 봐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어떻게 보면 대보 비슷한 박영수가 이사회 의장이니까 의존에는 납작 엎드렸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통해서 그 창업 시작할 때 대장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너희들 빠져. 빠져. 저는 빠지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쪽으로 오히려 더 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은행은 그 당시 컨소시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규상에 PF 대출이 갖고 뭐 말썽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PF 대출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내규가 있는 것을 핑계로 해갖고 빠져버리고 대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곽상도 전 의원.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 있어갖고 고리 연결을 시켜줬으니까 곽상도도 또 곽병치 아들한테 50억을 챙겨준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하나은행 들어온 것만 챙겨줬고 그 사람은 그 역할만 했으니까. 근데 박영수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기초 자금부터 다 대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특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 오히려 공동 모의를 했고 공동으로 사업을 대장동 사업에 큰 그림도 그리고 이권 로비도 다 한 거 아니냐. 은행이 들어오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은행이 보증을 했다. 은행이 참여했다. 그럼 확 달라지거든요. 그 역할을 박영수가 하고 곽상도가 하고 이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라든가 또 거대 은행이 들어오면은 뭐 이런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 부동산 사업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제2금융권이라든가 증권사만 해도 이거 좀 미심쩍은데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러면은 다 믿죠. 그런 은행들이 오직 그 계산을 해봐갖고 이게 들어왔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은행은 뭐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도 가는 데인데 이사회 의장을 박영수가 맡아가면서 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추론은 딸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대신 박영수 5억 대가를 줬을 가능성. 그렇죠. 그게 크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있죠. 또 하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지분 뭐 이런 걸로 이미 약속한 거. 그래서 지분을 챙겨줘서 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나오고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박영수는 나는 계좌만 빌려줬다. 그런 나는 입장이에요. 모른다. 근데 계좌를 왜 빌려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까지 했던 사람이 국정농단 수사 가혹하게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요. 사람 죽기도 하고 했는데 이 총책이 자기는 뒤에서 검은 돈을 이렇게 만지고 개입하고 했다는 게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저도 기자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범죄자들 강남의 이런 유력자들 보면은
꼭 만났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박영수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꼭 뭐 박영수랑 어제 술 먹어서 룸사롱 갔는데 뭐 약속을 했느니 뭐 계속 하여튼 기업인들이나 이쪽 수사받는 사람은 다 박영수가 거의 해결사 비슷하게 많이 그래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프도 많이 치고 그 검찰 출신 치고는 굉장히 호합한 생활을 하고 재력가도 옛날에 저승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재벌도 하도 많이 집어넣어서 네. 본인은 저승사자 하면서 이쪽으로 해서는 띵까띵까하고 놀고 돈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지금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좀 오염된 그 뭐 검찰이다 뭐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도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네. 그렇게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검 때. 야, 검사 정도 되면은 저렇게 깨끗하고 아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탁 설치고 다녔는데 뒤로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속된 말로 호박씨를 계속 그렇죠.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기업에서는 소문난 게 뭐 주는 돈을 거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소문이 많이 났죠. 네. 뭐 제가 뭐 돈 주고 받는 거는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계 저승사자긴 하지만 부패한 저승사자라고 말하죠. 자기도 부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파면 어떻게 보면 김만배 못지않은 더 큰 덩어리가 박영수한테 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박영수 네. 특검 때 거기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검에서도 중수부장 때도 이 김만배가 너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변한테도 얘기했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네. 그 고문료 2억 5천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딸이 거기 취업해가지고 아파트 네. 한 15억 되는 것을 6, 7억 내고 한 8억 챙겼고 그렇죠. 11억 대여금 네. 뭐 잊어준다고 했다는데 갚았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퇴직금도 5억인가 이렇게 약정하고 네. 들어갔다는 게 네. 그것도 다 챙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뭐 지금 숨겨놓은 지분이 428억이라고 그러는데 박영수도 그 못지않은 파킹해놓은 그렇죠. 돈이 네. 뭐 화천대유 뭐 이쪽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 이기성한테도 네. 김만배가 100억을 보내줘요. 예. 그러면 그 돈에서도 일부가 또 이렇게 또 갔죠. 갈 수도 있고 박영수한테 네. 또 분양대행 아파트 분양대행은 거기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분양대행은 정말 논하는 장사입니다.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 판교 밑에 있는 대장동을 분양하는데 그 분양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분양권을 독점 분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박영수 외사촌이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기성이가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혼자 다 먹겠습니까? 그렇죠. 개발업자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혼자 먹으면 다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요. 감옥 안 간 사람들은요, 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씩 나눠 먹어버리더라고. 그렇죠. 절반만 챙기고 확실하게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도 여기서 얼마를 떼먹었는지 그거는 감당이 불감당이죠. 거기다가 지금 지분까지 있는 것 아니냐. 네. 네. 그런 지금 의구심을 받고 네. 있는데 그 지분 중에 하나가 예. 천화동인 뭐 1호로 뭐 2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6호가 네. 변호사 조우형. 조현승입니다. 예, 예. 6호 그 예. 소유주는. 네. 그런데 이 조현승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네. 그 법무부인 강남에서 같이 네. 근무한 아주 저 밑에 네. 변호사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공을 세울 일이 없는데 네. 282억을 챙겨갑니다. 네. 네. 아, 천화동인요. 그래서 천화동인 이 욕구에서. 문제가 네. 제기될 때부터 네. 이 돈이고 박영수 돈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 변호사가 282억을 챙겨갔죠. 그래서 그 박영수가 또 그 변호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부산 그 저축은행 네. 그 특혜 때도 그 수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1,100억 예, 브로커 변호사로 수사 받을 때도 박영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수부 가면은 윤석열 그 검사가 커피 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중수 이과장인가 상과장 예, 할 때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상당한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분으로 네. 약정도 되어 있고 네. 또 본인뿐만 아니라 딸이라든가 네. 네. 또 친인척을 통해서 네. 현금이라든가 네. 수표로 챙겨온 돈도 네. 있을 거고 네. 일설에는 그 55 클럽 중에 네. 금괴를 달라고 했다. 그 정의학 녹취록에 보면 있어요. 금괴를 달라고 해갖고 내가 골 잡아 죽겠다. 제일 안전하니까. 네. 금괴는 그때도 숨기면 돼. 소문은 없잖아요. 그 금괴 달라는 사람이 혹시 박영수 아니냐. 그럴 뭐 가능성- 아무런 확증은 없습니다. 그럴 그런 소문까지 그럴 있었어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어떻게 보면은 범죄 수사한다면서 그냥 아프리카 들소 사냥하듯이 예? 몇몇 그 검찰 출신 타락한 변호인들이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법무부인 강남에서 네. 2014년 9월부터 네. 그가 일종의 아지트가 돼갖고 네. 지금 이번에 같이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양재식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박영수 밑에 있는 네. 또 강남에 네. 뭐 꼬봉 변호사, 부하 그렇죠. 변호사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네. 그래갖고 정행학, 남욱, 네. 이 대장동 일당 들어오고 이 사업의 예. 밑그림을 전부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 공모는 2015년 2월에 네. 공모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5개월 전부터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작당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는 이제 결국은 박영수가 다 컨트롤 하는 거고 그렇죠. 양재식한테 시켜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양재식 변호사가 국정농단 특검 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 보를 했고 그동안에 계속 손발을 맞춰온 어떻게 보면은 그 팀이에요, 팀. 네, 그렇죠. 팀인데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초기 밑그림에 상당히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남욱 변호사가 차린 회사가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양재식 또 부하, 박영수 부하가 양재식이고 양재식 부하가 또 권모 변호사인데 그 사람을 서판교 자산관리에 사장시킵니다, 대표. 바지 사장이. 그렇죠. 그게 이제 남욱이 설립한 거예요. 근데 남욱도 그러죠. 양재식 변호사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 같다. 너무 신의 한 수다. 너무 머리가 좋다. 예. 뭐 그랬는데 이 나중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대장동 사업을 서판교 자산관리 남욱 변호사가 주도하다가 2014년 연말에 갑자기 김만배로 무게중심 이동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이 대장동 사업 주도권이 서판교 자산관리 남욱이가 남욱거에다가 갖고 갑자기 김만배 쪽으로 옮겨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 2014년 말쯤에 남욱일 부산저축은행 1155억 부실대출로 검찰 수사를 받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욱은 어뜨거하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 계기로 해서 김만배로 넘어가는 거죠. 김만배가 그때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딱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넘어가고. 개입한 게 또 박영수예요. 이게 박영수 장난이 아니냐. 그렇죠. 남욱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남욱은 이게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이런 개발 사업을 많이 했거든. 네. 그러니까 잘 안 넘어와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는 좀 무식하잖아요. 또 뭐 이런 안면 것을 장사나 하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부동산 사업, 개발 사업 자체를 잘 몰라요. 그냥 로비로 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박영수가 보기에는 김만배 갖고 놀기가 좋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김만배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이 김만배는 또 권순이라고 가까워가지고. 예, 그렇죠.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 지금 예. 이재명 측에서 볼 때는 네. 김만배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줘버리는 게 그렇죠. 이런 거 갖고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만배가 약발을 잘 먹히겠죠. 여기저기 많이 알잖아요. 예. 이재명하고도 알고 많이 알잖아요. 예. 남욱하고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권순일도 하고도 알고 뭐 여기저기 다 통하니까 딱 김만배 앉혀놓기 좋은 거죠. 김만배가 또 욕심도 탐욕스러우니까 직고도 챙기고 예. 박영수도 뒤에서 챙기고
저는 이런 구도를 한 거 아닌가. 지금 남욱 변호사가 요새 뭐 여러 가지 결정적 증언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또 배신감도 상당히 작용했을 그래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서판교 자산관리 때는 네. 남욱이 45%, 네. 김만배가 25%, 네. 그럼 뭐 정의가 이렇게 나눠 네, 먹었는데 화천대유가 되니까 김만배가 49%, 그리고 남욱은 25% 떨어져 그렇죠. 버렸어. 남욱이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렇죠. 야 49%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절반. 그렇죠. 24.5%는 저쪽 이재명 거야. 그렇지, 이재명 그리고 거고. 네가 나보다 어. 0.5%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남욱이가 알았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만배가 너는 한나라당하고 친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싫어해 당신 달라드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욱이가 딱 주도권이 김만배로 가버린 네.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사실은 이 박영수가 작용했다고 있다고 봐야 해. 예. 작용했다고 박영수가 봐야죠. 아주 어떻게 보면 요물이죠. 요물이죠. 예, 특검까지 한 사람이 이런 이권 사업에 깊이 개입해서 자기 돈도 대고 특혜도 받고 가족들 친인척 동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도 안 나온 게 뭐 천화동 6호요. 예. 뭐 이런 쪽에 실소유자 논란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조 변호사가 예. 천화동인 6호 소유주. 네. 그때도 이제 초기에 네. 논란이 많이 되니까 뭐 이거 내 거다. 내가 초기 자본을 유치하는데 네. 큰 성공을 해서 그 정당한 네.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데 네. 아주 뭐 저 피레미 변호사인데 자기가 키넨 파트너스라고 네. SK 계열사에서 네. 400억을 대주지 않습니까? 자본금으로 대장동 사업을 딱 따오니까. 네. 그런데 거기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데 무슨 조 새끼 변호사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역시 박영수가 딱 이렇게 있다고 했다고 봐야죠. 봐야죠. 네, 있다고 SK 봐야죠. 같은데 네. 재벌 저승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SK는 그룹 자체가 검찰하고는 아주 가까운 그룹입니다. 우선 회장이 감옥에 2번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인맥을 머릿속에 줄줄줄줄 꿰고 있어요. 지금도 이혼 소송까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하면은 SK에서는 앉아 일어났다가 벌떡 일어나죠. 더군다나 박영수한테 잘못 그렇죠. 보였다가는 찍혔다가는 박영수 그 옛날 부하들이 다 검찰의 핵심 요직 그렇죠. 또 특수통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때 우리나라 재벌이 안 걸린 재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요. 박영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네.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준 권력을 사리사욕을 해서 챙겼다는 게 박영수, 저는 김만배는 원래 나쁜 놈이라 거의 뭐 저는 사형을 때린다고 보고 이 박영수는 사형 못지않은 한 200년형 정도는 전 때려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영수는 또 뭐 이것 말고도 그동안 언론에 계속 오르내린 게 무슨 40 몇 살 먹은 아주 이름도 없는 그 수산업자한테 네. 거기도 또 뜯어먹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먹는. 포르쉐 예. 또 그러니까 뭐 대여 받아갖고 공짜로 타고 예. 다니고. 그러니까 재벌이 길 가다가 동전 주는 거랑 똑같죠. 예. 예, 동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을 양아치라고 그러죠. 양아치.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 예. 참 박영수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그 벌써 2021년에 어느 정도 윤곽을 밝혔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진척이 좀 없었는데 지금이라서도 좀 박차를 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뿌리를 완전히 캐서 국민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대장동 수사 아무리 해도 국민한테 칭찬 못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도 뭐 지금 428억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박영수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검찰이 수사했던 2020년 9월부터 문제가 터져갖고 10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도 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던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대장동 수사라든가 여기에 1순위 뺏기다 보니까 지금 50억 클럽 수사는 뒤로 밀어놨던 건데 특히 그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분기탱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검찰 니네 보스인데 니네가 수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봐야죠.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만배가 뭐 25억인가를 예. 그 유력한 네. 전직 검찰들 네. 출신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료 명목으로 네. 보통 뭐 1억씩 뭐 네. 몇천만 원씩 이렇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하고도 어느 정도 단절을 선언해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 해서 저는 준열한 수사의 칼을 들이대서 이래야지 국민들이 이 수사를 납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김만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수사하면서 검찰 나쁜 놈들도 수사를 해서 다 털어야죠. 네. 예.